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우상호 의원의 품격이 담긴 글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데 축하드리고 박영선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건데요. 선의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으로 민주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품격 있는 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또 경선이 끝나고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품격 있게 대처할 것이란 기대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해 이들의 품격을 잘 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짧게 다뤄봤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가 국민 10명 중에 5명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추미애 퇴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김종인 씨가 전혀 와닿지 않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 이런 비유를 했던 거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야권의 별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전혀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14.6%로 나왔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에는 윤석열의 하락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퇴장을 꼽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밀어낼 때마다 윤석열이 핍박받는 순교자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건데 추윤 갈등이란 언론 기사도 퇴장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답답한 것은 언론에서 그런 걸 부추긴 거 아닙니까? 장기로 치면 추미애라는 말과 윤석열이라는 말을 같은 급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애초에 쫄 하나랑 차 하나랑 그냥 바꿔버린 셈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이 핍박받는 순교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열심히 검찰발 기사들 쏟아냈던 거 아닙니까? 검찰 옹호 열심히 하고 추미애 장관이 과하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갔었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 인터뷰도 제가 짧게 요약을 했었지만 추미애 장관은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처럼 몰고 간 건 또 언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여기서 같이 욕을 먹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의 퇴장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서 실컷 추미애 장관을 몰아내려고 조국 전 장관 때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추윤 갈등이란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논리대로면 장관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검찰총장 혼자서 다 해먹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애초에 당장 언론 직장 내에서도 뭐 부장과 사장의 갈등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사람으로 규정하자 상징성이 모호해졌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죠. 결국엔 윤석열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중에서 이를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씨를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태극기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열혈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온다? 박근혜 씨를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이 충돌하는 것 중에 둘 중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박근혜를 적극 옹호하던가 아니면 윤석열을 적극 옹호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엔 윤석열은 정치에 나올 듯 말 듯 계속해서 애매한 식으로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많은 네티즌들 또한 이에 대해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핍박을 당하냐,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대통령이 친구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패거리 중에 한동훈도 최근 들어 부쩍 무혐의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제안 올렸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해서 어느 순간 한동훈 무혐의다 아니다, 애초에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한동훈의 거짓말로 탄로났죠. 공무집행 방해도 떡하니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유착이란 프레임을 만들더니 이제는 무혐의 프레임으로 계속 가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 감찰, 황교안 우병우 소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리, 나경원 수사도 1년 질질 끌다가 13번의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잣대로 들이댔다면 어땠겠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망신주기하고 검찰에서 터무니없는 수사와 기소를 하고 그랬다면 절대 지금 저렇게 서울시장 나선다고 얘기도 못할 겁니다. 김학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김학의가 저런 범죄자가 몰래 출국하려는 걸 공항에서 잡았더니 그걸 왜 잡았냐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이게 지금 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동훈 무혐의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언론에선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는 차일피일, 계속해서 이성윤을 압박하고 한동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티즌들은 이게 상식에 맞나? 한동훈 무혐의라고 믿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김영민 의원은 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해오려고 했던 게 지난 20년 이상 좌절되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법무부 내부에서의 신중론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신중론은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거라고 지적했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박범계 후보자한테 질의를 했고 여기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었고, 단순히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개혁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김용민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 현재 굉장히 열일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든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김용민 의원도 혼쭐을 내드려야겠네요. 후원 소식 관련해서도 조만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대통령 후보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사찰당했다는 문건이 최근에 드러나기도 했죠. 이미 다들 아실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셨는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손발을 착착 맞췄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곽상원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사찰당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탄로가 나기도 했고요. 도청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 고심 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심리까지 아예 파악을 해서 심각하게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실제로 국정원의 심리 전담반까지 동원해서 MB정부 당시에 사찰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닙니다. 문성근 배우님도 저렇게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합성 사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30년, 4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10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김기현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울산시장 선거공작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 오히려 김기현의 비리를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고 퇴임 후에 혹여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저도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질 그 다음 대선도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